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드디어 100강째를 맞이했습니다. 100강 특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요. 이번 100강째는 노자의 도덕경 한 것을 76강까지 46강부터 76강까지 한 것을 오늘 그 중요한 것을 리뷰를 하고 다음 해 101강째는 노자 공자의 논어를 77강부터 99강까지 한 것을 한번 리뷰를 하고 다시 논어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장이 어떻습니까? 예, 복장이 좀 다르죠. 예, 노자가 이야기한 게 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고 나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인 같은 것이 아니고 이 교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제가 워크숍을 하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워크숍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 한국 리더십 센터에 보내면 그 담당이 그 피드백 놓은 것을 보고 교수님은 그쪽 팀들에게는 교주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는데, 자, 노자의 도덕경을 하는데요. 1장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은요. 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항상 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서도 해석은 항상 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이름은 명가명, 뭐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무슨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비상명,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그러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자는 이 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가 이 만물을 낳는 어떤 주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자가 살펴보건대는 어떤 이 우주에는 어떤 뭔가 스스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그런 어떤 길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도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어떤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이미 그러한 도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이름은 이미 그러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도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떤 말의 불완전성을 먼저 짚고 가는 거죠. 마음은 완전한데 말은 불완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저는 강경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경수라고 하면은 묻어나는 그 맞는 이미지도 있지만은 강경수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뭔가 그 안 있었던 그런 이미지도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말을 하는 순간에 뭔가를 한정을 시킨다는 거죠. 한정을 시키고 그 한정된 것 안에서는 맞지만 그 외의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복장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도인 같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도인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아닌 부분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 도울 선생은 말의 불완전성을 극복을 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본질을 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게 1장입니다.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요. 이 도덕경은 몰라도 다들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소리가 상선약수라는 말이죠. 최고로 좋은 것은 뭐 물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선리 만물이 부정이라고 했어요.
수선리, 만물리, 부정. 여기는 선자는 최고로 좋은 것은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선자는 좋다라기보다는 뭔가를 잘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잘한다는 거죠. 물은 만물을 이롭게 잘하고 그리고 부쟁,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물은 어떻게 만물을 이롭게 합니까? 물이 있어야지 어떤 이게 생명이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없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물이 흘러가면 어찌 됩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은 만물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깨끗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게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걸림돌하고 서로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죠.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쟁지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디로 갑니까?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니까.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다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부쟁지덕뿐만 아니라 겸양지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은.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죠? 물은 고기 어도라고 했는데 도의 기어는 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 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자는 물을 수신으로 본 거죠. 수신으로. 서양은 물을 중시할까요? 불을 중시할까요? 예, 불을 중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양은 불을 중시한다면 동양은 물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동양은 음이고 서양은 양이고 양을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항상 아래로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항용유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항용유해. 항용은 어떤 용이냐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용을 항용이라 그래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를 한다 그랬어요. 유해, 후회할 해자거든요. 예, 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항용유해. 누군가가 제가 이 지인에게 말이죠. 이 모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대통령 되어졌으니까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되어졌을 때 그때가 제일 좋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들 보면은요. 되어졌을 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죠. 힘들죠. 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내려올 때가 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 항용유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그 도덕경 9장에 보면은요 공수신태라 그랬어요. 공을 이루고 나면은 신자는 이게 그 몸신자 나를 뜻합니다. 자신. 공수신태 공을 이루고 나면은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나야 된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사회에서 유명 인사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뭔가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물러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어떻다 그러십니까?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성이 불거, 시 불거라는 말이 있어요. 성, 이루었지만은 불거, 머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머무르지 않으면 시 불거, 그래서 불거,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수신태, 아주 리더라면은 가슴에 새겨놓을 만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노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지불견, 청지불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죠. 공자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리을 이자를 써가지고 시불견이고 청이불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노자한테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자가 유명하니까 두 분 다 이 춘추시대 말기의 사람인데요. 노자가 유명하니까
찾아간 거죠. 대화를 나누고 와서는 자기 제자들한테 한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땅을 달리는 이 짐승들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가 있고, 그물을 쳐서 잡을 수가 있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활을 쏴서 잡을 수가 있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는 낚시를 들이워서 잡을 수가 있는데, 구름 속을 떠다니는 용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라고 공자가 얘기한 것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자를 진짜 잡을 수 없는 그 구름 위를 떠다니는 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시지불견이고 청지불문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도는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는. 그런데 그것을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마음이 거기 없으면은 심부재은 하면은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진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경청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한 것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경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도 하고요. 또 맥락적 경청이라고도 하는 거죠. 어떤 맥락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자의 제자 공맹이라 그러잖아요. 공맹, 공자와 맹자를 해가지고 그 제자 맹자를 해가지고 공맹이라고 하듯이 노자의 제자는 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편에 보면 장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용지용 쓸모없는 것이 쓸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쓸모없는 것이 어떻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쓸모없는 것이 쓸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노자와 장자의 사상들이 거의 그래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곡저천, 이거는 이제 도덕경 22장에 나오는 그 노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구부러진 것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이. 외국 할 때 국자지 않습니까? 그 구부러진 것이 온전하다. 구부러진 것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나무 어떻습니까? 진짜 고향 있는 소나무들이 쫙 이렇게 잘생긴 나무들은 다 잘려가지고 다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생긴 이 나무는 못생겼기 때문에 잘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부러진 그 나무가 온전하게 평생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나무가 그 선상, 묘를 지킨다니까요. 묘를 쓸모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쓸모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것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서도 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더 많은 성취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또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를 하고 조직의 성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자의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순 통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모순되는 듯 하면서도 통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자 장자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번뇌적 보리라고 했어요. 이 인간의 번뇌, 이거 많은 고민, 이런 것들이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이순신 장군요, 사적 생이고 생적 사라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죽고자 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좀 뭔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시각을 좀 다양한 시각을 우리는 고전을 접하면은 그런 어떤 성현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죠? 그런 것을 우리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이렇게 뭘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마음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회사에서 능력 있는 쓸모 있는 사람만 남기고 쓸모 없는 사람 다 잘라보세요. 어찌 되는지. 그 쓸모 있는 사람 중에서도 또 더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 쓸모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럼 다 자르고 하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좀 직원들을 바라보는, 내 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쓸모가 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선을 한 사람들도 더 잘나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쓸모가 생겨나가지고요. 진짜 어떤 또 잘하는 사람 보고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더 잘하게 되고, 언젠가는 먼저 앉아 나중 되고, 나중 앉아가 또 먼저 될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 리더가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사람을 좀 다르게 대할 수가 있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사람을 또 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3편에 보면은 무위자연, 희연자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위자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한 5번 나올 겁니다. 도덕경에. 예, 자연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자연은 진짜 어떤 산과 들, 강,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그죠? 그 자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우리가 보는 환경적인 그 자연을 표현할 때는 노자는 천지라고 그랬어요. 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에 가깝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은 뭐냐면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연. 물론 우리가 보는 그 환경적인 자연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지죠.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죠. 아무도 뭔가 돌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스스로 말이죠. 씨를 뿌리고 성장하고 숲을 이루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 산과 들, 강, 물도 그렇고요.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이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노자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속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의라는 것은 함이 없다, 전혀 안 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뭔가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무의는 양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것을 어떤 이게 양심에 따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에 의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억지로, 그러니까 유의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희연자연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희자는 그 발할 희자가 아니고 드물 희자로 쓰입니다. 자연은 말이 없다, 희연, 말이 적다, 말이 없다 또는 말이 적다, 이렇게도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떤 말을 적게 해야지만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 말이 많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은이면 실언의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은 말이 적어야 되는 거죠. 희연, 그러면서도 말한 것은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럴 때 신뢰가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은 자, 사람이 말을 하면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때 신뢰가 생겨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희연자연을 해야 돼요. 희연자연. 그런데 이게 노자가 중국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황제들이 말이죠. 이 황제의 궁이거든요. 이 궁인데 황제가 머무르는 이게 저기 자리인데 저 자리 위에 보면은 여기 용상 위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요게 그 무위예요. 무위라니까. 그러니까 이 무위가 진짜로 아무도 용상에 앉아있는 황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리더가 뭔가 적극적으로 무위를 행하려고 그러면 하지 않아도 뭔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그죠? 백성은 백성답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을 때 이 무위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덕경 2장에 보면은 성인은 이 황제가 성인으로 본 거죠. 성인은 처무위지사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처는 어디에 처한다 그러죠. 어디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데 있게 되느냐면은 처하느냐면은 무위지사, 그죠? 뭔가 무위지사 함이 없는데도 뭔가 일이 되어지는 그런 곳에 처하도록 해야 되고, 행불언지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 그 말을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라고 한 것은요, 말을 하면은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그 수범지교라고도 하고 불언지교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노자의 사상은 이 무위인데, 무위자연인데, 그 무위가 이 황제의 어떤 용상 뒤편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위무위 정무불치라는 말도 있어요. 무위를 행하면은 정무불치,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하면은요, 유약 36장에 보면 유약성강강이라고 했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유약성강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장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이죠, 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수적석천이라고 그러죠. 물방울이 먼저 파이를 뚫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고 약해 보이는 것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이 동양의 이 원조를 이루기 때문에 공자를 비롯해가지고 밑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노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병법서에도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유능제강, 양능성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그죠? 능히 제압을 한다,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함이 강함을 능히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법서에 나오는 말인데, 유능제강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 양능성강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유약성강강, 이 노자가 한 말에서 전부 다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괴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다움이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성다움은 뭡니까? 음인 거죠. 음이 부드러움이, 여성다움이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20세기까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면은 21세기는 뭔지 모르지만 버틀랜드 러셀이 한 이야기대로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21세기가 된다라고 영국의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선하고 순수한 사람,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가 21세기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21세기는 음의 시대라 그래요. 육음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쩌면은 그러면 음을 강조한 노자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한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도를 행하면 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그런데 덕경은 빼고 도경만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고 101강째는요, 공자의 논어를 가지고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